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3회차 소방행정법 기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금방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자, 일단 자료가 올 동안 우리가 저번 시간 공부한 내용들 문제를 잠깐 풀면서 저번 시간 공부한 내용들을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크게 행정의 분류를 공부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치주의와 관련해서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양자를 비교를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에 관한 문제 하나 풀고 갈게요. 자, 교재 자료로 2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예제 문제 함께 풀게요. 실질적 법치에 합당한 제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행정소송의 개괄주의, 실질적 법치주의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몇 가지만 행정소송을 인정했는데, 실질적 법치에 들어오면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보장되면서 자,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행정소송 인정되는 개괄주의를 취했죠. 1번 맞습니다. 자, 2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사제도. 자, 이것도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형식적 법치주의는 내용을 문제 삼지 않고, 자, 여기서 법치에서 법이란 절차와 형식만 정당하면 법으로 봤는데, 실질적 법치주의는 여기 플러스 내용까지 정당한 것만 법률로 보기 때문에, 자, 이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합치되지 않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사제도가 신설되면서 실질적 법치로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2번도 실질적 법치 내용 맞고요. 3번 행정법원의 설치입니다. 자, 요건 교재에 없는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권리구제 제도 있죠. 권리구제 제도. 자, 권리구제 제도 밑에다가 쓰시길 바랍니다. 거기 권리구제 제도 2번 보시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열구제가 인정된다고 했죠. 이때 행정소송은 전문법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사법법원이라고 쓰시고요. 사법법원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 법치식 권리구제 2번에다가는 3번 하신 다음에 이때는 행정법원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에다가는 사법법원, 그 다음에 실질적 법치 권리구제에다가는 3번 하시고 행정법원의 설치를 쓰시면 돼요. 됐죠? 자, 7번 봅니다. 10번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식적 법치에서는요, 소송이 여러 가지 소송이 있을 수 있잖아요. 됐죠?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을 다투는 소송, 이걸 뭐라고 합니까? 민사소송이라고 해요. 민사소송. 됐죠? 그 다음에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겠죠? 이거는 행정소송입니다. 됐죠? 자, 그냥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얘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형사소송도 있어요. 됐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형식적 법치에서는요, 자, 이런 사건을 나누지 않고 모두 다 하나의 법원이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법원이 뭐냐면 사법법원입니다. 그래서 사법법원, 형식법치에다가는 사법법원이라고 쓰세요. 사법법원이 뭡니까?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리지 않고 다 하나의 법원이 담당했다고요. 그 법원을 사법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일반자를 넣기도 해요. 일반 사법법원, 형사, 민사, 행정 모든 사건을 다 이 하나의 사법법원에서 소송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도 사법법원이었겠죠. 이랬어요. 자, 근데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로 넘어가면서 됐죠? 법원이 전문화되게 됩니다. 전문화됨. 그래서 나눠서, 자, 사법법원 있죠? 사법법원은 됐죠?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 요것만 담당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행정법원을 따로 설치해서 이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을 담당하게 됩니다. 알아두세요. 됐죠? 여기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됐죠? 그래서 이제 자, 형식적 법치에서는 민사, 형사, 행정소송 다 하나의 법원, 일반 사법법원이 소송을 담당했고, 실질적 법치로 넘어가면서 됐죠? 사법법원, 민사, 형사소송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을 담당한다. 하나 더,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도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법률이 위헌인지 위헌
법률을 심사하게 되죠. 됐죠? 자, 요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제에서 3번 행정법원의 설치도 실질적 법치주의의 한 내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포괄적 위임 허용. 자, 이건 아니죠.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는 포괄적 위임, 그 다음에 개별 구체 위임을 다 포함했는데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포괄적 위임까지를 허용하면 됐죠. 입법권이 남용될 수 있으니까 포괄적인 위임 입법은 허용하지 않고 개별 구체적인 범위 안에서만 위임 입법이 인정된다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따라서 예제 정답은 가장 실질적 법치에 합당하지 않는 제도는 4번에 나와 있는 포괄적 위임 입법 허용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뭐 쉬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저번 시간에 법치주의의 세 가지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자, 법률의 법규 창조력, 그 다음에 법률 우위 원칙, 법률 유보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제 하나 풀고 갈게요. 자, 그래서 교재 자료를 보시면 어디 보시면 되냐면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자, 28페이지 예제가 나와 있죠. 역시 다른 시험 기출 문제인데 법치행정의 원리와 관계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래요. 1번 갑니다. 법률 우위 원칙은 행정의 일부 영역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틀렸죠.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고 법률 유보 원칙이 일정한 영역에만 적용되고 있죠. 따라서 1번 틀렸고요. 2번 법률 유보 원칙은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틀렸죠. 법률 유보 원칙은 일정한 영역에만 적용되고 일정한 영역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됐었는데 최근 만들어진 행정기본법에서는 두 가지의 경우 법률의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국민에게 권익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했죠. 됐죠? 자, 요거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은 틀렸죠. 법률 원칙은 전 영역이 아니라 일정한 영역에만 적용되어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고요. 3번 법적 수권 없이. 법적 수권이 뭡니까? 법률의 근거 없어요.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행정작용은 종류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틀렸죠. 자,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행정작용이 있었잖아요. 법률보 원칙에 적용되는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법률의 근거가 없단 말이지. 법률의 근거 없으면 법률유보 원칙 위반이고요.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하면 행정작용에 따라서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법적 수권 없이 이루어진 행정작용, 이게 뭡니까?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행정작용이에요.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행정작용은 일정한 경우에는 위법해서 무효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따라서 종류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했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질문이고요. 4번 갑니다. 법치행정의 원리는 민주주의 원리와 관련이 깊다. 4번이 맞는 내용이죠. 자, 법치행정의 원리의 이론적 근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번 법치효과 원리. 기억나니? 두 번째 국민의 기본권 보장. 세 번째 의회 민주주의였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법치행정의 원리는 의회 민주주의. 자, 민주주의 원리와 관련이 깊죠. 따라서 4번이 옳은 얘기예요. 됐죠? 따라서 예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어렵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가 들어올 때까지 29페이지 4절에 나와 있는 행정법의 법원 있죠? 자, 고개를 펼쳐주시고 그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공부해서 두 가지를 공부했어요.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합니까? 행정법이 뭐야? 행정법이 뭐야? 이거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행정법이란 행정에 관한 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행정에 관한 공부를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행정에 대해서 법으로 규율한다고 했죠. 법으로 규율해요. 자, 행정을 법으로 규율하는데 됐죠. 자, 그 이유가 뭐다? 법치주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은 그냥 놔두면 썩기 때문에 권력이 부패하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통제된다. 이게 바로 법치행정의 원리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법치행정의 원리를 공부했고요. 자, 이제 오늘은 뭘 공부하냐? 오늘은 자, 이제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서 행정을 법으로 규율하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행정을 규율하는 이 법 있죠, 법. 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 공부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행정을 구속하는 행정이 따라야 되는 법,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원. 그래서 오늘은 이 법원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 됐죠? 자, 여러분들 법원은요. 우리 시험지에서 한 문제는 꼭 나온다. 그래서 아시고 법원과 관련 내용들 잘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법원 개념을 보는데 자, 여러분 칠판 봐. 됐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제 행정법 할 때 이 법원이란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됐죠? 한자로 써볼게요. 하나는 법원이 있고요. 됐죠? 이 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원 원자를 써서 이 법원이 있어요. 다른 의미라고요. 됐죠? 법원은 우리가 행정법 공부할 때 이중적, 중의적이라고 보시면 돼. 됐죠? 자, 이 법원은 뭡니까? 자, 우리가 말하는 행정소송의 법원, 민사소송의 법원, 기관, 국가기관 중에 있는 법원 있죠? 됐죠? 그것도 우리가 법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국가기관을 말하는 거야. 사법기관. 자, 이런 의미도 우리가 법원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 법원이 아니에요. 국가기관인 사법부에 있는 법원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됐죠? 이 법원을 공부합니다. 자, 이제 이 법원이 뭐냐면 자, 법원인데 자, 이게 근원은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요. 법원이 뭐냐? 법원이란 자, 행정법, 법의 인식 근거, 생성 연원, 법의 근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잖아. 됐죠?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원이라고 하면 됐죠?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서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기관이 따라야 하는 어떠한 명제, 행정기관이 따라야 하는 기준, 됐죠? 이게 바로 그냥 법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다시 한번 법원이 뭐라고? 행정기관이 행정을 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 됐죠? 이게 법원이다, 됐죠?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